네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체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윤석열 체포 언제쯤 될까요? 나올 거 다 나왔는데 왜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검찰이 오늘 김용현 공소장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만 보면은 윤석열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이 그동안 자기가 입장 발표를 한다는 등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뭐라고 한다는 등 또 오늘 열렸던 헌법재판소에서 뭐 변론하면서 했던 얘기 등 이게 종합해 보면 지는 그냥 계엄령만 선포했다가 해제가 됐을 뿐 뭐 국회의원을 붙잡아 오라는 얘기도 안 했고 국회를 막으라는 소리도 안 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국헌문란입니다. 검사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내재적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그런 말을 많이 했고요. 심우정 검찰총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재적 한계. 심지어 신자용인이 이런 정치 검사 새끼들, 국회의원들이 야단치고 따져묻고 추궁하면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둥. 자신들이 국회에 내야 되는 자료를 안 내면서 안 내는 이유가 내재적 한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내재적 한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엄령 부분입니다. 계엄령은 전시, 사변 등 긴박한, 매우 급박한 국가 위기 상황에 그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너무 없어져 가지고 무질서한 상황이 돼 가지고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통제가 안 될 때 그때 군대를 끌어와라. 이게 계엄령이거든요. 전시, 사변 등 아주 긴박한 국가 위기 상황이어야 돼요. 그런데 국가 위기 상황도 아닌데 국회가 예산 좀 안 줬다고 계엄령 선포한다고요? 국회가 장관 탄핵 좀 했다고 계엄령 선포한다고요? 그 자체가 이미 내란입니다. 국회를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를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그 자체가 내란이에요. 지는 거부권 툭툭 행사하고 그랬잖아. 거부권을 20몇 번씩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지 입맛에 안 맞으면 시행령으로 지 멋대로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 마누라 수사 안 받게 막았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일부러 검사들한테 압력 넣고 지 신복 검사들 검찰총장이 앉혀가지고 지 마누라 수사 안 받고 기소 안 되게 만들었잖아. 지 맘대로 했잖아. 지 멋대로 다 하고 있으면서 더 마음대로 못한다고 계엄령을 선포해? 계엄령은요, 무력을 동원한다는 거거든요. 군대를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군대를 동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미 뭐다? 이미 내란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막는다든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한다든지, 국회를 봉쇄한다든지, 이것도 당연히 내란이지만 거기에 안 갔다 하더라도 계엄령을 쓸데없이 지금 비상사태도 아닌데 계엄령을 선포한 것 자체가 내란입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죠.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를 한다거나
경찰청장한테 지시를 한다거나 심지어 직접 지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잡아봐! 라고 했다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윤석열은 빼박이에요. 내란 수괴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해졌습니다. 증거와 정황이 다 나온 거죠. 그런데 왜 윤석열 체포를 못하죠? 증거도 나왔고 정황도 나왔고 진술도 나왔어. 그런데 왜 체포를 못하죠? 이미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왜 체포를 못하죠? 어느 놈이 체포를 미적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막고 있는 겁니까? 자,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현재 체포가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오동훈이죠.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가 일찌감치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있다든지 구치소에 있었으면 한덕수가 그렇게 뺀질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감옥에 안 가. 내란을 일으킨 날은 12월 3일이고 내란에 실패한 게 12월 4일인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28일입니다. 24일, 3주가 지났어요. 3주가 더 지났네. 그런데 여전히 윤석열이가 대통령 관저에 있잖아. 한덕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겠어요? 지가 볼 때는 윤석열이가 언제든지 컴백홈 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 거야. 컴백홈 할 줄도 모르는데 지가 윤석열 해가 되는, 윤석열한테 손해가 되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윤석열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꾸 일을 끌고 나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거부권도 활동하고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개기는 거죠. 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년 4월이 되면요.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가 끝납니다. 한 사람은 문영배고 또 한 사람은 이미선입니다. 이 둘은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끌면은, 그래서 내년 4월까지 헌법재판관이 없는 새로 질질질 끌고 가잖아. 그래가지고 헌법 탄핵 선고가 안 나게 질질질질 끌고 가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윤석열이는 복귀하게 되는 거야. 새로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이래가지고. 아마 그랬을 걸, 한덕수는 그랬을 걸. 헌법재판관이 없는 채로 내년 4월까지 끌고 가. 그래가지고 문영배하고 이미선 이 두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끝나죠. 그러면은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사람 2사람 있고 국회에서 임명할 사람 5명, 3명 있네. 이 5명을 한꺼번에 임명할게 라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한테 엄청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영배하고 이미선은 윤석열한테 상당히 불리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제끼고 지한테 유리한 사람으로 채워 넣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버틸라고 했던 거죠. 자,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이 오동훈 공수처장이었어요. 일찌감치 윤석열을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김용현의 오늘 구속 기소가 됐죠. 김용현이 구속 기소될 수 있을 정도라면 윤석열도 충분히 구속 기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같은 경우에 자기 입으로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군인들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들이 자기가 대통령한테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고 다 실토를 했잖아요. 증거가 보고 너무나도 명백했단 말이야. 구속기소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김용현을 구속기소할 수 있었다면 윤석열도 구속기소하고 남았어요. 그런데 왜 오동훈은 그렇게 못했을까요? 오동훈이 했다면 지금쯤 아마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함께 구속기소가 됐을런지도 모릅니다.
공수처장이 겁쟁이였기 때문에 못했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지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거지. 겁쟁이임과 동시에 게으른 사람인 거죠.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석열의 끈앞풀이 공수처 안에 있기 때문에 대놓고 혹은 알게 모르게 대놓고 혹은 숨어서 윤석열을 쉴드 치고 옹호해주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 놈이 누구? 이부장 검사, 공수처 이부장 검사 송창진이. 그리고 공수처는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발부받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대통령실까지 가가지고 잡아와야 되잖아. 근데 대통령실에 누가 있어? 경호원들이 있죠. 그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윤석열을 잡아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병력이 있어야 돼. 공수처는 있다? 없다. 사실 검찰이 윤석열을 체포하고 싶지만 안 한 이유도, 못한 이유도 검찰이 병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경찰의 힘을 빌어야지 체포를 할 수 있으니 그럴 바에는 그냥 넘겨줄게. 그래, 공수처 갖고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공수처 역시도 경찰이 주저주저하고 안 나서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이 하나 더 있다면 뭐 여기서 하나 플러스 원 하면 뭐다? 예. 결국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넘겨줘야 돼. 공수처 입장에서는 검찰에 넘겨주기 싫은 거야. 누구한테 넘겨주고 싶었다? 특검한테 넘겨주고 싶었어. 근데 특검이 지금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야. 누구 때문에? 한덕수 때문에. 이래저래 오동훈은 윤석열을 잡으러 가기 어렵다. 꼬리를 숨길 수 있는 핑계거리가 있었던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부분이 경찰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뭐 피 묻히기 싫다. 이건 우리가 가서 여론이 두들겨 패면 되지. 국회에서 두들겨 패면 돼. 그러면 피 묻히기 싫어도 두들겨 맞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겠지. 끈앞풀 송창진 이부장 검사, 이 새끼도 우리가 가서 밟으면 되지. 여론이 야단을 치면 되지. 국회에 불러다가 닦아 세우면 되지. 야, 네가 방해한다며? 너 계속 방해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제일 심각한 부분은 뭐? 경찰이에요. 기소권이 없어서 특검이 생기고 난 다음에 구속하려고 그랬는데 어쩌고 저쩌고. 야, 시끄러. 일단 잡아 가두고 나면 특검도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뭐다? 경찰 때문입니다. 경찰이 어쨌거나 병력을 움직여줘야지 윤석열을 잡아 가둘 수가 있는데 경찰이 지금 안 움직이는 거. 누구? 이 두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 그 다음에 최연석 서울경찰청 차장, 이 두 사람 때문. 자, 이 얘기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들이 또 주저하는 이유는 뭐다?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때문이래요. 이 두 사람이 이 사람들하고 또 관련이 좀 있나 봐. 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경호처장이 박종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박종준이 원래 뭐다? 경찰 출신이랍니다. 경찰 출신인데 경찰청장, 경찰차장보다 선배예요. 그런데 경호처장을 제압하지 않고는 결코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즉 뭐냐면 경찰들끼리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뭔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래, 경찰끼리 싸우더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할 터인데, 지금 경찰청 차장이나 서울경찰청 차장 최연석이나 뭐 이호중이나 이호훈이, 이 뭐지? 얘 이름 까먹었다. 예. 이호영이나 이 두 사람은 뭐 별로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런데 맞짱을 떠야 될 사람이 자기 경찰 선배, 야, 하지 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사람이 경호처 차장입니다. 경호처 차장 이 사람이 완전 또라이래. 여러분, 얼마 전에 윤석열이가 그 골프장 다닌다는 거, 그 CBS 노컷뉴스에 딱 걸린 거 기억하시죠? 자, 그때 그 노컷뉴스 기자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뺏은 놈이 누구다? 카메라 통째로 뺏어간 새끼가 누구다? 예, 이 새끼예요. 경호처 차장이에요. 예? 기자 카메라를 뺏어놓고 자기는 뺏은 적이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뭘 합니까? 그 기자 카메라에 총 들어있으면 어쩔 거냐고 이딴 소리를 했어요. 미친놈이죠. 미친놈인데 지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개소리를 시전하는 겁니다. 카메라하고 총하고 구분이 안 가? 뭐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기자 카메라에 총 들어있으면 어떡할 거냐.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런 개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떠벌릴 수 있는 놈이에요. 또라이지. 완전 또라이인가 완전 또라이. 개또라이 개또라이. 지금 이 경호처 차장이요. 밤이면 밤마다 윤석열하고 술을 퍼마신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제 술을 퍼마실 때 지금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말단 경호원들하고 막 마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경호처 차장이 매일같이 가서 술을 같이 퍼마셔준대. 이 사람은 뭐다? 사실상 윤석열의 심기 경호를 하는 사람이죠. 심기 경호를 위해서 개소리 헛소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놈인 거야. 아니, 기자가 카메라가 아니라 총 들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기자 카메라를 빼앗았다. 뺏었는데 총 아니면 돌려줘야지. 그래. 총인가 싶어가지고 뺏었다. 근데 총 아니잖아. 그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뺏었는데 안 돌려줘. 한마디로 말해서 개새끼인 거죠. 어디 그런 씨발 새끼 진짜. 마치 그거 아닙니까? 와, 똥인 줄 알고 된장 훔쳐가 놓고서는 똥인 줄 알고 치우려고 그랬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 근데 똥 아니고 된장이면은 가져가면 안 되지. 그런데 똥인 줄 알고 가져가가지고 지금 된장국 끓여 먹은 거 아니야. 그래 놓고 나 똥인 줄 알고 가져갔어요. 버리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떠버릴 수 있는 놈이 얼마나 미친 놈이야. 개또라이야 개또라이. 이런 놈이 윤석열 옆에 있어요. 그러면 경찰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 겁나지. 이 새끼하고 싸워야 되거든. 근데 이 새끼 권총들이 총 쏘면 어떡할 거야? 물론 여기서 이 경호차장이 그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한테 총을 쏜다? 그러면 이거는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죠. 그래서 누가 죽거나 다치면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치사죄가 돼가지고 죄가 엄청 커요. 그렇지만 그렇게 처벌할 수 있지만 당하는 경찰은 그게 아닐 수가 있잖아. 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 몰라도 이 두 명의 또라이는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그러니까 경찰이 어떻게 된다?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일단 경찰이 자기 선배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또라이가 있어가지고 이 또라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 야, 이거 참. 예, 이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얼마 못 갑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제 특검법을 이제 최상무기가 공포를 하면 그걸로 끝나요. 자, 최상무기가 공포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네, 12월 31일이 넘어가면은 자동 공포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8일이네요. 최상무기가 앞으로 2, 3일 동안에는 못할 거예요.
즉 아마 최상목은 지가 공포를 하지도 그렇다고 해서 거부권 선고하지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끌 겁니다. 특검법만 통과되면 상황이 또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상설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되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최상목이가 이것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것만 돼도 분위기는 완전히 틀려질 겁니다. 만약에 안 한다? 또 탄핵해야지. 왜 탄핵이 가능하냐?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금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 국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란을 진압하기 위한 절차인데 이 내란 진압하기 위한 특검에 서명을 안 한다는 걸 뭐 의미한다? 사실상 내란을 방조하는 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탄핵 대상이 됩니다. 자, 탄핵 될 때까지 하면 돼요. 계속 하면 돼요. 서명할 때까지 계속 하겠다라는 걸 명백하게 해야 됩니다. 최상목도 아마 탄핵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법이 될 때까지 계속 한다. 최상목 니 안 하면 니도 탄핵시킬 거고, 이주호가 안 하면 이주호도 탄핵시킬 거고, 계속해서 탄핵돼서 나갈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입장문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입장문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됐을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만약에 최상목이든 이주호든 제대로 일처리를 안 하면은 모두 내란죄의 공범으로 쳐넣겠다라는 걸 명백히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쉽게 이제 깽판 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최상목이가 생각보다 그리고 그거는 없어요. 희마리가 있는 놈은 또 아니에요. 뻗 때리고 있는 놈은 또 아니야. 아마 그래서 며칠 안에 임명을 하든지 뭐 절차가 시작되든지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안 하면 내쫓으면 돼요. 뭐 즉각 여유 둘 필요도 없고 사정 둘 필요도 없고 지체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날려버리면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0분입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